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블렌더 3.2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1차 인테리어 영상에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욕심만 가지고 녹화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설명을 못 드린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분량만 길어져서 괜히 영상만 길어져서 지겹게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2차 인테리어 프로젝트는 가능하면은 진도를 좀 조금씩 나가면서 그 안에서 설명드릴 것들을 최대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서는 제가 팀 영상으로 따로 막 올려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거 봤다 저거 봤다 막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쭉 그냥 시리즈 하나 쭉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일단은 제가 평면도는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컬렉션을 정리해 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일단은 다 지운 상태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캐드를 임포트 시켜 놓은 상태고요. 임포트 한 거는 1차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 있는 DXF 임포트를 사용을 했고요.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캐드에서 벽체 선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이렇게 떼어내서 정리를 좀 했고요. 따로 떼어내서 정리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리습을 통해서 그냥 한 번에 한 거예요. 근데 캐드는 제가 올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꼭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 레이어 정리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면은 익스폴드 시킨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버스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도면 해체를 해서 가지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있는 뭐 캐드 블럭 이런 것들은 내부로 들어가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선들을 단순하게 해서 가지고 온 상태예요. 단 제가 여기에서 좀 아쉬운 거는 기존에 있던 건축 도면이 여기에 있는 커튼홀 바의 센터선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사람을 귀찮게 좀 하거든요. 그게 좀 지금 아쉬운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벽체를 올리기 위해서 일단 도면은 아래쪽에 그냥 깔아 놓도록 할게요. 도면 선택하고 컬렉션 하나 새로 만들고요. 일단은 플로어로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콘 요 부분은 제가 벽체선으로 올릴 거니까 하나를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에서 이렇게 컬렉션 하나 새로 만들었고요. 얘는 또 컬렉션 새로 등록해서, 이게 좀 컬렉션 만들고 이런 게 좀 귀찮고 할 수도 있지만은 실무에서 작업하다 보면 귀찮은 것보다 편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일단 플로어는 선택이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벽체선을 일단 당겨 가지고 들어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벽체를 올릴 건데, 벽체를 올리기 전에 제가 여기 도면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요런 여기 쏙 들어간 부분, 그리고 여기 이렇게 겹쳐진 부분은 따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일단 도면에서 선을 그대로 따가지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면을 그대로 채우고 그냥 올릴 거예요. 그래서 면을 채우기 위해서 일단은 오브젝트가 커브 상태니까 해당 오브젝트를 메쉬로 전환을 해야겠죠. 자, 우클릭, 컨버트 투 메쉬 이렇게 해서 일단 전환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없어져야 되니까 리졸브 시키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만큼 요것도 없어야 되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그리고 혹시나 지금 지워지면서 여기에 이제 버텍스가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버텍스 선택을 해보고요. 버텍스 두 개만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되죠. 자, 어디서 봐야 되느냐면은 여기 확장해서 여기 세티스 픽스인가요? 요거 껐다 켰다 하면은 현재 객체의 상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메쉬로 전환을 한 상태고요. 여기에서 이제 면을 채우고 올려야겠죠. 일단 면을 채우는 방법이 블렌더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보여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이렇게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조금 나갈 거고요. 오늘은 이 벽체 올리고 커튼홀 하는 것까지만 일단 해서 자를게요. 자, 이렇게 일단 스피어를 하나를 만들어 놨고요. 스피어에 자, 이렇게 면을 일부를 지워 볼게요. 자, 지워 놓고, 자, 이 부분을 막으려고 하면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자, 첫 번째, 자, 우선 뚫린 부분에 대한 엣지를 전체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막아야겠죠. 자, 첫 번째는 버텍스에 있는 new 엣지 페이스 from 버티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단축키는 F예요. 요거 하나. 자, 그 다음 페이스에 있는 필 명령어가 있고, 제가 자꾸 명령어 혹은 뭐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명령어가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작업을 하면서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이 헛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잘 걸러 들으셔야 되세요. 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그리드 필이 있죠. 이렇게 지금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필과 아까 봤던 여기 new edge face from vertex 요거는 단축키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이 그리드 필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 필도 단축키 선착해 놓으시면 되세요. 자주 쓰실 것 같으면. 저는 자주 쓸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안 해놨어요. 자, 첫 번째 버티스에 있는 요 new 엣지 프롬 요걸로 한번 볼게요. 얘를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면을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막아줘요. 근데 안에 있는 요런 이제 엣지나 요런 거는 따로 정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얘가 지금 보이는 게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완전 평면은 아니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끊어져서 보이지가 않고, 왜? 엣지가 없으니까 이런 좀 현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엣지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해당 부분이 꺾어지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가 하나 있고요. 얘는 그냥 면을 그냥 막아준다. 안에 엣지를 생성하지 않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봤던 필이 있죠, 필. 단축키는 Alt F. 그래서 뚫리면 다시 선택하는 거. 선택하는 거는 루프 선택한 다음 컨트롤하고 루프 선택 한 번 더 하면 돼요. 컨트롤 누르고 아마 루프 선택 그냥 바로 하시면 되실 거예요. 저는 단축키를 그냥 바꿔놓다 보니까 두 번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뚫리면 잡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자, 두 번째 Alt F. Alt F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엣지를 걸어주면서 잡아주게 돼요. 근데 엣지가 지금 보면 여기 좀 이상하게 걸리는 것 같죠, 여기. 자, 다시 Alt F. 여기 좀 이상하게 걸리죠? 여기 부분. 그래서 이렇게 좀 이상하게 걸릴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 면을 막는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얘는 일단 면을 삼각면으로 나누어 주면서 면을 채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가 제일 작동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선에 대한 분할을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뷰티 페이스. 자, 지금부터는 버텍스 엣지 페이스 메뉴 들어갈 때 위에 가서 안 누르고 그냥 컨트롤 V, 컨트롤 E, 컨트롤 F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냥 여기서 갑자기 뭐가 뜬다고 놀라지 마시고, 제가 페이스 메뉴라고 하면은 컨트롤 F를 눌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F 누르고 여기 있는 뷰티 페이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안 되네요. 요 모양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얘는 지금 안 되네요. 그래서 어 나름 이제 최적화를 시켜서 엣지를 걸어주기는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쪽 부분이 조금 문제죠. 이쪽 부분이 반대쪽이랑 완전히 지금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걸려야 되는데 엣지가 조금 이상하게 걸린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뭐 이렇게까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현재는 좀 이상하다. 자, 다음은 이제 그리드 필인데, 지금 여기에서 페이스에 그리드 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막아줘요. 자, 그리드 필은 어떤 기능이냐 보면은, 자, 메쉬를 다 사각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페이스를 사각면으로 나누어 주면서 면을 막아주는 기능인데, 얘가 굉장히 조금 유용해요. 지금 자, 스피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까지 지워 볼게요. 이렇게까지. 자,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뚫린 면을 잡은 상태에서 그리드 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면을 채워주게 돼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약간 찌그러져 있기는 하죠. 근데 기존에서 날라오는 곡률을 알아서 봐서 잡아주는데, 이 잡아주는 기준이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일로 넘기는데,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면을 채워 나가는데, 여기에서 채우려고 보니까 얘가 있으니까 얘에서 맞춰서 날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곡률에 대한 계산이 같이 되기 때문에
조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그리드 필 같은 경우는 양쪽 엣지만 잡고, 자, 그리드 필을 다시 해볼게요. 그리드 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훨씬 더 정교하게 채워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두 가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두 개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요. 얘는 좌우만 잡은 상태에서 그리드 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얘는 똑같은 상황인데 얘는 뚫린 면을 전체를 잡고요. 자, 얘는 뚫린 면을 전체를 잡은 상태에서 그리드 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죠. 자, 얘를 위아래만 잡고, 자, 이렇게 위아래만 잡은 상태, 어이구, 이거 빠졌네요. 이렇게 위아래만 잡은 상태에서, 자, 그리드 필을 해도 이렇게 찌그러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리드 필을 잡을 때 어느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잡으셔야 되시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는가. 여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드 필을 하는데, 얘가 여기까지는 같이 지워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되는 거를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제 채워 나가는데, 지금, 자, 양옆에 있는 엣지를 잡은 상태에서 그리드 필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면을 이렇게 채워서 넣으려고 하는데, 위아래에 있는 엣지를 맞춰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얘가 튀어나가는 거냐? 자, 지금 보면 위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원으로 돌죠, 원으로.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얘도 같이 이렇게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자, 위아래 거를 잡았다. 위아래. 위아래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그리드 필을 하게 되면은, 자, 옆에서 봤을 때 얘를 채워야 되는데, 얘가 원으로 완전히 돌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밀려 들어가게 돼요. 뭐 설명이 되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면을 채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얘는 뭘로 채워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F 눌러볼게요. F. 잘 들어온 것 같은데 보면은 자, 요런 데가 뚫려야 되는 부분인데 뚫리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요 밖에 거 하나 채우고 안에 거 하나 채우고 이렇게 두 개들을 따로따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보면은 밖에 거 채워지고 안에 거 채워져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 올린 다음에 다시 뚫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일이 한 번 더 생기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는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드 필 먼저 해볼게요. 그리드 필을 먼저 해보면은 그리드 필 하면 여기 메시지가 뭐라고 뜨고 안 되죠. 얘를 늘려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리드 필은 안 된다, 아예. 그리드 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어떠한 경우에 그리드 필이 작동을 안 하느냐. 자, 보면은 면이 하나만 뚫려 있을 때. 요럴 때는 돼요. 여기 잡고 컨트롤 F 그리드 필 요럴 때는 돼요. 근데 자, 요렇게 두 개가 지워졌다. 이런 경우엔 또 안 돼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F 그리드 필 하면은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지도 좀 아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개가 뚫려 있다. 세 개가 뚫려 있을 때 얘를 잡고 그리드 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눠져요. 좀 이상하게 나눠지죠. 아까랑 다르게. 그래서 꼭 그리드 필을 해서 그냥 채워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추가로 메쉬를 지워 버리고 하는 게 좋아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냥 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 메꿔주기는 하는데 삼각면이 생기죠. 그래서 요거는 추가로 디졸브 시켜줘야 되고요. 만약에 같은 상황에서 그냥 F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냥 F라고 할게요. 얘는 앞으로 New Edge Face from Vertex 요거 자 요걸로 하면은 그냥 여기가 평면이 되는 거예요. 쉽게 보면은 완전 평면은 아니겠죠 지금.
자, 그럼 이제 남은 명령어는 필밖에 없죠. 필. 그래서 Alt F 필 하면 요렇게 면이 잘 채워지고요. 여기에 있는 삼각면들이 보기 싫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다 잡고 정리를 하면서 가셔야 되는데 이거 뭐 정리하는 시간에 그냥 저는 올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삼각 엣지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는 아니에요. 최소화는 아닌데 메쉬를 자기가 알아서 사각면으로 재계산을 하고 그 상황에서 대각선으로 전체 그냥 엣지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아까 있던 요 뷰티 페이스 요거 하면 좀 바뀌기도 하는데 선택을 해야죠. 뷰티 페이스 하게 되면 바뀌기도 하는데 지금 안 바뀌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장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전체 페이스 선택한 상태에서 페이스 아니고 버텍스로 선택해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메뉴는 페이스 메뉴에 있는 여기에 트위스 투 쿼드 쿼츠라고 있어요. Alt J 단축키. 그래서 Alt J. 제가 왜 여기서 보여드리고 나와가지고 Alt J로 눌러서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단축키가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메뉴를 열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단축키가 달려있다 그러면 그 단축키를 나와서 그냥 쓰세요. 그렇게 하면은 단축키를 좀 더 빠르게 습득하셔서 더 자유롭게 좀 쓰실 수 있으세요.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뭐 이런 데들 몇 군데가 지워져요. 이렇게 하면 Alt J 지우고 Alt J 지우고 Alt J 이런 식으로.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확대해서 보면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자, 사각면을 간다 라고 해서 Alt J를 하면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를 끊어주면은 실질적으로 사각형이 되는데 여기 지금 삼각형이 아니에요. 여기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물려있는 사각형인 거예요. 사각형이 되는데 요런 거는 왜 정리를 안 해주나 모르겠네요. 자, 아마도 이게 옵션을 건들면은 같이 지워주기는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맥스 페이스 앵글, 맥스 쉐이프 앵글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90도로 올려볼게요. 얘는 아니고, 아이고, 다시 할게요. Alt J. 자, 맥스 쉐이프 앵글을 90도로 하게 되면은, 자, 여기가 이렇게 잘라졌죠. 그러면은 아까보다는 조금은 더 많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좀 정리를 하셔도 되시고요. 물론 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버텍스들을 생각을 해서 걸어주는 거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걸리지는 않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모델링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얘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엣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랑 엣지가 걸려 있는 상태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엣지가 이렇게 숨은 엣지가 이렇게 걸려 있는 상황이면 얘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문제가 돼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무슨 얘기냐? 얘를 일단 쉐이드 플랫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에 있는 버텍스 하나를 Z축으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올려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숨은 엣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숨은 엣지가 여기에 있었다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지금 숨은 엣지가 여기에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얘를 자,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로 이렇게 들어주면 자동으로 바뀌었네요. 자동으로 바뀌네요. 이게 보통 다른 프로그램은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스문 엣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밀어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가 여기가 면이 채워져 버려요. 그리고 여기 면이 겹쳐져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블렌더는 안 그러네요. 일부러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을 만들면서 모델링을 하지는 않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네요. 일단은 뭐 폴리곤이 어떻게 모델링을 할 때 정리를 하면서 엣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꼭 설명드리려고 또 조금 길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면은 다 만들었으니까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위로 올릴게요. 자, 이번에 하는 프로젝트도 역시나 지난번 인테리어 신과 같은 사무 공간이기는 한데 지난번보다는 좀 많이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거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하나씩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이쪽으로 옮길 건데 지금 스냅이 뭐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서 다시 왔는데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벽체는 다 올렸죠 벌써. 벽체는 뭐 이런 식으로만 올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길게 한다고 오래 걸렸지만 지우고 그냥 해볼게요. 자, 평면 정리된 상태에서 자, 아예 완전히 지금 초기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 있는 벽체선 아웃라인에서 선택 안 하고 애초에 그냥 시작할 때 얘를 Shift D 복사해서 갖다 놓고 얘는 컬렉션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고요. 얘 그냥 안 잡히게 해 놓고 얘는 전체 잡고 이거 또 아까 또 정리한 것도 다시 정리해야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해야 되니까 여기 얘 없어져야 되니까 버텍스 리무브가 아니죠. 리졸브죠. 얘는 엣지만 요렇게 사라지면 되니까 딜리트 엣지.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방금 전에 요거 두 개 한 거는 원래 안 해도 되는 거죠. 제가 정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얘는 가기 전에 일단 제가 컬렉션 등록 모델로 해서 하나 다시 해놓고 뭐 안 해도 괜찮기는 하겠죠. 근데 하는 게 편하다고 했으니까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전체 잡고 Alt F 그리고 Alt J 그 다음에 여기는 옵션 한번 건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니까 익스트루드 2700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얘는 저기다 갖다 놓을 거니까 선택하고 이렇게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이런 간단한 상황이에요. 그 벽체 일단 다 만들었으니까 벽체에서 추가적으로 건드려야 될 요소는 크게 없고 일단은 여기 출입구 상부 인방 상부를 막아줄게요. 그래서 여기 선택 한 상태에서 자 서브디바이드 어디에 있느냐 페이스 메뉴 아니고 엣지 메뉴에 서브디바이드 있고요. 서브디바이드 여기 서브디바이드 있는데 저는 일단 단축키 등록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그냥 엣지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여기랑 여기를 빼도 되고요. 아니면 페이스 모드로 이동해서 얘네를 선택해도 돼요. 잡은 상태에서 엣지 메뉴 브릿지 엣지 루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브릿지 엣지 루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아랫면 잡고 아이템에 있는 글로벌 사이즈 높이를 2400으로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생각보다 빠르죠? 말한다고 느린 것도 굉장히 많아서 일단 파일 저장 한 번만 하고 올게요. 파일 저장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커튼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커튼널은 제가 뭐 모델링을 여기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기존에 제가 에셋 등록해 놨던 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들어올게요. 에셋 하는 거는 제가 1차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에셋 브라우저로 이동을 하고요. 에셋 브라우저가 있는데 여기 있는 커튼널 얘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 유의해야 될 게 있어서 적용해 놓은 에셋에서 가지고 들어올 때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얘가 커렌트 파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본인 에셋 등록한 파일 보려고 그러면 모델링 이렇게 모델링이 아니에요. 이름 지정한 걸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느냐. 자, 보시면은 얘를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움직여 놓고 얘를 수정을 하나 했어. 그리고 여기 밑에도 에셋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보면은 이 수정한 게 이렇게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나중에도 이 에셋을 계속해서 끌고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쓰면 안 되고 얘를 Shift D 복사 링크 안 된 복사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나중에 얘를 또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얘를 또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자 여기에서 커튼을 가지고 들어와서 얘를 이렇게 움직인 다음 얘를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근데 이렇게 움직인 상황에서 똑같이 움직인 상황에서 자 그냥 들어오면은 얘가 같은 게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은 append reuse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append로 그냥 바꾸고 가지고 들어오면 괜찮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여기에 있는 링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제가 에셋이 등록되어 있는 파일의 위치를 그대로 고수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동도 안 돼요. 그래서 에셋을 수정하면은 여기에서 똑같이 그냥 수정이 된다. 외부 참조 정도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가능하면은 가장 편한 건 그냥 어펜드겠죠. 그래서 어펜드로 항상 가지고 들어올 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야 내가 얘를 수정을 했을 때 얘가 다르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일단 커트너 하나 가지고 왔고요. 커트너를 여기서부터 쭉 배치를 해 볼게요. 지금 만들어 놓은 커트널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오메트리 노드를 활용하면은 나중에 더 편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프로젝트 진행될 때 한번 해보고, 저도 사실 지오메트리 노드는 안 써봐서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을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붙여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모디파이어를 조금 활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저기에 있는 오리진을 가운데로 이동을 시키고요. 회전하기 편하게 90도를 돌려서 일단은 자리를 일단 잡을게요. 지금 센터선이 없다 보니까 얘를 자리를 이동을 하는 거를 좀 다 한 칸씩 한 칸씩 수동으로 이동을 좀 해야 돼서 그게 좀 귀찮기는 한데, 자, 이렇게 일단 이동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거냐, 그리고 모디파이어를 쓰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자, 우측에 있는 프로퍼티스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있는 스패너 표시가 있어요. 얘가 모디파이어예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모디파이어는 여기에 있는 미러 모디파이어예요. 그래서 미러 모디파이어를 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넘어올게요. 자, 여기 원숭이 한 마리 그려놨고요. 자, 여기에서 미러 모디파이어 일단 그대로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미러 모디파이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가장 편한 거는 얘가 지금 좌우가 대칭이다 보니까 X가 아니라 Y나 Z로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두 개를 같이 켜게 되면 X로도 Y로도 두 번 미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미러 모디파이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보기가 조금 안 좋네요. 보기가 조금 안 좋지만 그냥 설명드릴게요. 오브젝트를 말 그대로 그냥 미러만 시키는 거예요. 미러만. 그래서 원래 귀가 지금 생겼던 게 요렇게 생겼던 건데, 그걸 그대로 미러를 해서 요렇게 됐죠. 그래서 위에 있는 객체, 밑에 있는 객체 두 개 다 완벽하게 살아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모디파이어를 내가 적용했을 때, 모디파이어를 적용한 이후에 추가적인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만약에 여기에서 탭을 누르고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귀를 밑으로 더 내리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모디파이어를 객체화 시켜야 되는데, 객체화라는 말이 맞나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뭐 여기에 있는 모디파이어가 없어지면서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자, 위에 있는 미러 써 있는 옆에 쭉 가면은 여기에 있는 화살표 있죠. 확장 메뉴. 여기 어플라이가 있어요.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얘는 별도의 다른 오브젝트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원래는 여기가 잘라지고 미러가 되는 형태가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어플라이 하면은, 자, 밑에 있는 거 잡고 이렇게 선택하면 밑에 이렇게 독립 엘리먼트로 이렇게 잡히게 돼요. 그리고 얘는 온전하게 살아 있어요. 기본적인 미러는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미러 모디파이어가 적용이 된 상태에서 밑에 있는 바이섹트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해당 부분을 잘라주게 돼요. 그러니까 중심축은 오리진이에요. 오리진 축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 미러가 되지 않는 나머지는 지워버린다. 자, 지금 보면은 원본 객체가 이렇게 생겼었으니까, 자, 위에 있던 부분을 오리진 축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보내서 이런 모양이 됐고요. 그리고 오리진 축 기준으로 해서 미러가 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은 아예 그냥 삭제를 시켜버리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이섹트를 한 상황에서, 아이고, 나 이거 설정 잘못해서 밑에 게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밑에 있는 플립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여기가 깔끔하게 탁 잘려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러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리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플라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오리진을 움직여 보면은, 자,
이렇게 오리진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오리진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회전이 같이 돼요. 근데 요거는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오리진을 회전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회전하는 옵션이 추가적으로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상태입니다. 왜인지는 뒷부분 보면은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얘를 미러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통통 던질게요. 자, 첫 번째로 할 일은 미러가 될 축에 대한 오리진을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오리진을 뭐 아까 본 대로 요거 켜서 이렇게 들고 와도 되지만은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이제 여기로 이렇게 보내놓고요. 이게 3D 피벗 보내고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뭐 영상 몇 번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그냥 생략할게요. 원점 이동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미러 모디파이어 적용할 거고요. 그리고 Y축. 자, 지금 옆으로 가는데 X축으로 밀어건데 분명히 X축으로 밀었는데 왜 Y를 해야 되느냐? 이건 객체 오브젝트가 기준이라서 그래요. 아까 객체가 세로로 세워져 있던 걸 옆으로 돌렸죠. 그럼 객체의 오리진도 같이 옆으로 돌아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오리진을 지금 상태를 확인해 보면 자, 위에가 X예요. 이 객체의 오리진은. 자, 그리고 다시 모디파이어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반드시 바이섹트를 하셔라. 이 얘긴 거죠. 그래야 여기가 면이 안 겹쳐진다. 자, 그 다음에 이 미러 모디파이어는 어플라이를 시키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A예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A 그냥 누르면 되고 어플라이 시킨 상태에서 여기 있는 엣지 요거는 이제 불필요한 엣지가 됐죠. 그래서 그냥 지우고요. 요거는 이제 반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애초에 아예 길게 만들어 놔도 되는 거고 에셋을 잘라 쓰셔도 되시고 이렇게 이어 쓰셔도 되시고 다시 한번 오리진 이동하고 모디파이어 미러 요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만약에 다른 객체를 한 번이라도 잡았다가 오면 이게 드래그로 선택하지 마세요. 드래그로 선택하면 활성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디파이어를 적용했을 때 이 커트널이 아닌 활성 오브젝트 쪽으로 들어가요. 이 모디파이어가 미러 하게 되면은 그래서 꼭 활성 객체 상태로 클릭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쉐이드 모드일 땐 관계가 없는데 요 와이어 프레임 모드일 때는 얘를 선택하나 뭐가 활성화인지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보이게끔 색상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하셔도 되기는 하겠죠. 일단은 밀어. 자꾸 말 많이 하지 말고. 자, 이렇게. 그리고 얘는 다시 한번 어플라이 시키고, 여기에는 불필요한 엣지는 다시 삭제.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까지 됐고, 쭉 넘어오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넘어가니까 얘는 여기까지만 오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 뒤쪽으로는 이제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지우는 게 지금 너무 불편해서 빨리 애드온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요즘. 솔직히 영상 찍을 시간도 없는데 제가.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다시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느냐? 아까 막는 거 한번 설명드렸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위아래 잡고 저는 그냥 그리드 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솔직히 이렇게 해요. 그냥 하나만 잡은 상태에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뉴 엣지 프롬 버티스 요거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칸씩 튀어나가거든요. 다 찰 때까지 그냥 계속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는 커튼월 코너 바가 얘는 이렇게 코너형 바가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져 있는 이런 형태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냥 사각 바도 많았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들어가는 건물들도 많아서 일단 그거 맞춰가지고 조금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을 하는데 자,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그냥 직각으로 떨어지고 얘가 딱 45도니까 그냥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에 있는 버텍스가 요 밑에까지 내려가서 한번 보면 Y축으로 125mm가 이동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얘가 왼쪽으로도 125mm가 이동이 된다.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45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벗어난 부분은 요 위아래가 그냥 1mm예요. 제가 그건 알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1mm가 가면은 45도로 이렇게 쭉 이어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의 오리진을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킬 거니까 옮겨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45도 각도로 뒤집어지게끔 축을 회전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얘가 지금 딱 45도니까 자, 지금 얘가 왜 45도로 미러가 되느냐,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되고 막 했던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느냐고 이해가 안 가진 않았었는데, 자, 여기를 기점으로 얘를 미러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있던 객체는 얘를 기준으로 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캐드 하시는 분들은 캐드 미러를 45도 각도라면 이렇게 가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화살표를 45도 이 각도로 만약에 미러를 시켰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얘가 이 축을 기준으로 미러가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객체 오리진 기준으로 회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오리진을 또 옮겨야겠죠. 오리진 어디서 갔냐? 아이고,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야 여기서 나오니까요. 자, 오리진을 회전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펙트 온리 오리진을 하면 이동도 되고 회전도 돼요. 그래서 자, 회전으로 바꾼 상태에서 45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은 45도 회전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게 딱 90도로 이렇게 떨어지거나 뭐 120도 떨어지면 60도 돌리면 되겠죠. 120도면은 뭐 반대로 30도로 돌려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만약에 이 각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면을 맞춰서 그려야 되니까 얘를 옮겨보면은 얘 125mm였으니까 얘가 안쪽으로 125mm가 지나가면은 요 각도인 거죠. 그냥 일단 지금은 일단은 45도에 맞춰서 한 거예요. 만약에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얘를 뭐 크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자르면 되겠죠. 그냥 자르는 건 다음에. 자, 요렇게 축이 될 기준 면을 일단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스냅을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툴에서 오리진 요거 켜 놓고요. 이렇게 켜진 상태에서 이렇게 넘겨 놓고요. 보기 편하게. 자, 얘를 여기다가 스냅을 거는데, 자, 스냅 옵션. 스냅 옵션 여기 눌러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탭이에요. 이렇게 눌러도 나와요. 자, 어디에서나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되세요. 자, 여기에서 엣지가 아니고 페이스를 이렇게 켜면 돼요. 페이스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자, 이동을 하게 되면은, 해당 면에 가서 이렇게 붙어요. 근데 지금 붙기만 하고 돌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 Align Rotation to Target 요거를 하게 되면은, 자, 얘가 이동을 할 때 가서 요 면에 닿으면은 이렇게 회전이 돼요. 자,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요 Z축이 해당 면이랑 수직으로 바라보게 되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단점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도 45도가 돌아요. 얘가 120도면은 얘도 120도가 돌고 같이 돌아요.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이에요.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이기는 하나 가장 편하고 빠른 건 아니죠. 요런 단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방법으로는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게 항상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런 부연 설명을 왜 하느냐?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고, 다른 기능들을 알아야 다른 모델링을 할 때 활용을 하시니까. 자, 일단은 뭐 다음 시간에 이거 설명할 거기는 한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일단 하나만 하고 갈게요. 블렌더에서 탑뷰를 보는 게 7이었죠, 7. 넘패드에 7을 누르면 탑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페이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넘패드 7번을 누르면은 해당 면을 정면에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바라보는 거는 이 면을 완전히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예요. 요거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완전히 정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게 만든 상태에서 자, 오브젝트 모드로 빠져나오고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Shift A 메시에 큐브 만들게 되면은 자, 그냥 이렇게 큐브가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얼라인을 뷰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자, 지금 바라보고 있는 뷰에 맞춰 가지고 큐브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게 큐브를 만든 상태에서 얘를 얘한테 지금 현재 있던 커튼 월을 여기에 있는 큐브에 조인을 시키래요. 조인. 자, 그렇게 되면은 얘는 지금 만들어진 상태에서 돌았기 때문에 축이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축이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옮겨 놓은 상태에서 얘를 그냥 지워버리고 이 상황에서 다시 오리진 이동을 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자, 여기에 있는 얼라인 로테이션은 꺼야겠죠. 더 이상 이제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버텍스 모드를 갈 건데 지금 버텍스 모드와 페이스 모드를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아, 두 개를 다 켜놓고 싶다 그러면은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럼 두 개가 같이 돼요. 그리고 뭐 페이스 모드라서 아, 위에 다른 데 붙는 거 아닌가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 게 버텍스는 날아가서 붙는 게 보여요. 조금 더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요번에는 제가 쓰는 방법. 자, 오리진이 만약에 다른 데로 이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 오리진을 이쪽으로 옮겨 주시고요. 옮긴 다음에 돌릴 거예요. 돌리는데 어떤 걸 이용하느냐? 여기 있는 CAD 트랜스폼 이용해서 돌릴 거예요. CAD 트랜스폼 클릭해서 실행하고요. 이 상황에서 버텍스 스냅 걸려 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로테이션 할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션 앞에 있는 게 다 단축키예요. 자, 다 켜져 있는 거 확인된 상태에서 자, R키 누르면은 지금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죠.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대면은 스냅이 보여요. 스냅이 보이는데 요거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왜 잘 안 보이냐면은 제가 지금 요 선을 두껍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스냅. 그리고 여기에서 스냅은 여기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스냅이랑 별도로 움직이니까 그거는 내용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스냅 잡고요. 그 다음에 X 클릭하고요. X축 좌표기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래서 X축 좌표가 여기다. 이쪽 클릭하고요. 얘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 해당 면 쪽. 스냅이 붙을 때 엔터. 이렇게 하면은 축이 돌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저도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내가 X로 잡았는데 일로 가요. 그리고 Y는 일로 갔죠. 어찌 됐든 중요한 건 뭐다? 이 축이 얘에 맞춰서 돌았다라는 거죠. 요거만 되면 되는 거니까. 뭐 뭐 어느 쪽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다시. 자, 로테이션. 자, 회전될 원점에다가 클릭. 자, X축이 어디냐? 여기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면 된다. 스냅이 꼭 뜰 때 클릭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야 제대로 돌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스냅 켜져 있는 상태에서 R 회전이 될 원점 클릭, 그 다음에 X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위가 됐든 옆이 됐든 아무데나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돌려서 돌아갈 면 끝점에다가 스냅 걸어서 클릭,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리진을 일단 회전을 했으니까 오리진 회전이 된 상태에서 미러 모디파이어 다시 적용해 볼게요. 미러. 자, 이렇게 돌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으로 갈 거니까 이번에는 바이섹트 안 해도 되네요.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면이 남아있는 상태였죠. 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머지가 되더라도 면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해당 면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엑스레이 모드로 볼게요. 이거 모델링 여기 잘못됐다. 나중에 일단 해놓고 저는 이거 바꿔 올게요. 자, 여기에 있는 모디파이어를 일단은 어플라이를 시키고요. 어플라이를 시킨 상태에서 엑스레이 모드로 보게 되면은 자, 엑스레이 모드로 보게 되면은 요 안에 있는 면이 있는데 안에 있는 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자, 그러면 탑뷰에서 제가 이렇게 잡아 볼게요. 지워졌네요. 원래는 있었는데 어찌됐든 뭐 안에 안쪽에 숨은 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고 싶으면은 자, 셀렉트에 여기 셀렉트 바이 트라이트인가요? 뭐 얘를 들어가면은 여기 인테리어 페이스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은
인터페이스 있네요. 자, 여기 이렇게 안쪽에 페이스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지금 페이스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아까 제가 버텍스 모드 들어가서 없다 그러면 안 되죠. 페이스 모드를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인테리어 페이스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그냥 모르겠는 상황에도 그냥 에디트 모드 들어가고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상태에서 셀렉트 바이 트라이트 인테리어 페이스 하게 되면 안쪽에 20면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냥 얘는 지워버리면 되고요. 아이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그냥 머지 시켜서 혹시라도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버텍스를 연결을 하고요. 요거 잘못됐으니까 요거 저는 좀 수정을 잠깐만 하고 올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만들어졌고, 그 다음 이제 아래쪽 여기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 아래쪽 부분은 이제 요 밑에 쪽 부분은 삭제가 되고 얘네는 커터널 바 이 평면도에 맞춰서 이동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위쪽 커트널은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래쪽 커트널을 또 다시 만들어야겠죠. 근데 커트널을 아래쪽으로 가져가기 전에 일단 매터리얼 적용 잘 됐는지 볼게요. 여기 있는 매터리얼 프리뷰 세 번째 거 일로 들어가서 보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요 지금 커트널에 대한 유리 재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리드 필이 뭐 이상하게 됐네요. 이게 뭘까요? 뭐 지우고요. 뭐 하다가 뭐 잘못됐네요. 아 진짜. 평소에도 제가 실수가 잦기는 하지만은 이 정도는 아닌데. 자, 얘가 지금 매터리얼에 볼륨이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프리뷰 모드 같은 경우는 EV 엔진 기반인 것 같은데 지금 EV에서는 볼륨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나오고요. 자, 여기에 있는 렌더 프리뷰로 이동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매터리얼 적용을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똑같이 재질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유리를 나중에 선택을 한다 라고 하면은 얘 선택하고 저쪽 선택하고 다 선택하려고 그러면 힘들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유리를 똑같은 유리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기준점이 될 거. 얘네는 얘랑 똑같은 애들이 없으니까 얘네는 따로 잡고요. 옆으로 넘어가는 애들은 거의 얘네랑 비슷하니까 이렇게만 선택을 한 상태에서 Shift G를 누르면은 Select Similar가 나와요. 비슷한 것끼리 잡는다. 지금 매터리얼로 잡으면은 유리만 잡히겠죠. 근데 유리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는 밑에 있는 에어리어 엔터 이렇게 하면은 잡혀요. 이렇게 한 번에 다 잡혔죠. 또 뭐 이상한 거 봤는데 여기 뭐 이상한 걸 봐가지고 수정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단점도 있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자 면적이 똑같은 것끼리 그냥 잡혀버려요. 자, 무슨 얘기냐? 쉐이더 모드로 이동을 해서 자 요거 하나 잡았죠. 요 상태에서 제가 Shift G 에어리어 이렇게 하면은 여기 뒤에 막 이상한 애들까지 같이 잡히죠. 그래서 여기는 스레슐드 값을 0으로 한다. 만약에 0 하면은 얘만 잡혀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 뭐 0.0001 뭐 이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 지금 얘랑 사이즈가 달라요. 다른 게 맞아요. 얘는 안으로 조금 더 들어왔어요. 10mm 정도가. 그래서 이렇게 잡고 Shift G 에어리어 하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같은 것끼리 잡히죠. 여기도 사이즈가 다른가 보네요. 그래서 저 스레숄드 값을 많이 줄이면은 거의 진짜 똑같은 애들끼리만 거의 잡히니까 그런 식으로 쓰셔야 되시고 대신에 선택이 잘 되었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되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만 하면 되니까 얘는 그대로 카피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이 상태에서 모디파이어 안 쓰고 그냥 미러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러 하려고 그러면은 자 오브젝트 모드 여기 우클릭하면 있죠? 미러 여기서 저는 인터랙티브 미러를 주로 사용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Y축으로 이렇게 미러가 되면 되기는 하죠. 인터랙티브 미러 같은 경우는 단축키는 컨트롤 M 그리고 지금 Y축으로 미러를 시킬 거기 때문에 Y 이렇게 하면 돼요.
Y축을 기준으로 뒤집는 게 아니고 Y축으로 뒤집는다. 그러니까 축이 기준이냐 축으로냐에 따라서 이제 말 한마디인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축으로예요. Y축을 뒤집는다. 그래서 이렇게 Y로 하면은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Y가 이렇게 밑에 세로로 서 있죠. 세로로 서 있는 걸 그냥 뒤집는다. 이렇게 보면 되세요. 자, 그 다음 얘를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일로 한번 갔다가, 일로 가는 이유는 현재 지금 스냅 모드가 클로즈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점을 붙이니까 여기서 일로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야 가장 가까운 지점이 여기서 여기가 붙겠죠. 안 그러면은 얘 가장 가까운 지점 여기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붙어요. 이렇게 스냅을 하려고 갔는데 이상하게 붙어요. 이렇게 와도. 자, 얘가 지금 미러가 왜 이상하게 되냐면은 현재 지금 축이 돌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리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오리진이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리진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야 돼서 어플라이 메뉴 들어가서 어플라이 기본 컨트롤 A일 거예요. 컨트롤 A인가? 저는 바꿔놔서 자 로테이션 하게 되면 축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데 자 보통은 이 축에 가로가 X고 위가 Y인데 얘는 밑으로가 Y죠. 왜냐면 객체를 밀어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일단 그러려니 하고 일단 넘어가세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붙이면은 잘 붙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저렇게 막 계속 축 바꾸고 이러는 게 귀찮다 그러면 그냥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전체 자꾸 그냥 이렇게 이동하세요. 그래도 돼요. 뭐 원점이야 나중에 이동시키면 되는 거니까 정말 필요할 때만 원점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시니까 크게 부담 갖고 막 그러진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커튼홀 한 칸이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텍스가 일로 가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보내놓고 이렇게 그래서 때때로는 이렇게 그냥 버텍스 스냅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편하기도 한데 이 문제가 있어요.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커튼월 객체 이렇게 보면 지금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얘를 버텍스만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스냅을 붙여놨더니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됐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프로젝트 인디비주얼 엘리먼트 여기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 저거를 언제 켰는지 모르겠는데 저걸 켜고 나서 저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세요. 막 한참 작업하다가 나중에 잘못된 거 발견하면 진짜 그날 일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옵션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를 좀 아셔야 된다. 자, 그럼 일단 본 김에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프로젝트 인디비주얼 엘리먼츠. 그래서 일단은 객체 하나, 스피어 말고 실린더로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만든 실린더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얘를 일단 스케일을 좀 작게 줄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는 프로젝트 인디비주얼 엘리먼트 자 이거 켜놓고 가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Y축 이렇게 해서 스냅을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그냥 뚝뚝 들어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이렇게 표면에 붙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였는데 분명 자, 얘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미 스냅이 붙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본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데 만약에 이 이동하는 거를 어떻게 깊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붙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잘 쓰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모델링에서는 해당 기능이 꺼져 있는 게 거의 정상이니까 이 상태에서 무가 되더라도 쟤네가 틀어지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니까 일단은 해당 기능은 끄고 해야겠죠. 여기도 일단은 여기까지 움직여줘야 되니까 움직여서 이렇게 가면은 일단 스냅이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가기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요. 지금 스냅이 붙을 때 요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기준점은 여기 바닥에 있는 점이고 가장 가까운 점이 얘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닥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버텍스들이 바닥에 있었다 그러면은 얘네가 이렇게 붙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냅이 어떻게 붙는지에 대한 것도 잘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남아서 그거만 할게요. 자, 뭐냐면은,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객체를 이쪽으로 미러를 시켰죠. 미러를 시킨 상태라서, 얘를 이제 같은 오브젝트니까 그냥 조인 시키자 해서, 컨트롤 A 이렇게 해서 조인을 시켰어요. 조인을 시키고 보면은, 자, 여기가 면이 다 뒤집혔어요. 이렇게. 지금 왼쪽에 있는 객체가 활성화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객체가 아니고 왼쪽에 있는 객체가 원본으로 이렇게 조인이 된 건데, 얘랑 얘는 두 개가 미러인 상태였죠. 그래서 면의 방향이 다른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인을 시켜버리면은 면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스 선택하고요. Alt N을 누르면은 일단 노멀 메뉴로 진입을 하는 거고 노멀 메뉴일 때 노멀 메뉴를 여기에서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메쉬에 있었던 것 같네요. 메쉬의 노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Alt N 눌러서 들어오는데 플립 하게 되면은 지금 이쪽 것까지 잡아버렸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Alt N 눌러서 밑에 있는 Recalculate Outside 요거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단축키는 Shift N이에요. 그래서 Shift N 이렇게 하면은 바깥쪽 면을 다 다시 계산을 해줘서 올바른 면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 있는 뷰포트 기즈모가 아니지. 자, 여기에 있는 뷰포트 오버레이 요거 켜가지고 아이고 밑에 있는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스 요거 클릭해 보면은 뒤집어진 면이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하나라도 만약에 면이 뒤집어졌다 그러면은 하나 뒤집어 볼게요. 지금 얘가 크니까 또 백패스 걸림 꺼야죠. 이렇게 하나라도 뒤집어지게 되면은 뒤집어진 면이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서 여기 빨간색이 조금이라도 눈에 띄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모델링도 안 깨진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일단 저는 백페이스 컬링 켜놓고 얘는 꺼야죠. 어디 가니?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객체를 미러 시켜서 가지고 와서 다시 조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봤던 것처럼 저렇게 깨진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깨지는 게 아니고 면이 뒤집힌다. 지금 또 뭐 하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또 말 막 나오죠. 요거 옮겨놓고 자, 이렇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또 다음 시간에는 벽체 부분 진행을 할 건데 어디 벽체 부분 진행을 할 거냐. 자, 여기에 있는 요 사선 벽체 부분 진행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사실은 여기 있는 벽체 다 만드는 것까지 녹화를 했었는데 역시나 너무 길고 제가 봐도 지루해서 조금 자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사선 벽체와 고선 벽체 만드는 거 빨리 녹화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